돈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여유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돈이 많아도 늘 불안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란 단순히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 돈에 휘둘리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60세가 넘어서도 여유로운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돈을 관리하는 습관이 남다릅니다. 그들은 돈을 허세로 쓰지 않고 꼭 필요한 곳을 현명하게 씁니다. 오늘은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경제적 여유를 유지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돈을 잘못 관리한 인생, 이제야 후회합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 70세 박영호 씨는 한때 누구보다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이 잘 돼서 고급 외제차를 사고 명품 옷을 입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있을 때 써야지. 하지만 그렇게 돈을 쓰다 보니 은퇴할 때쯤 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연금은 턱없이 부족했고 모아둔 재산은 거의 다 사라졌죠. 결국 68세가 되던 해에 그는 작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살 줄 몰랐어. 내가 만약 조금이라도 돈을 관리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다. 그는 후회했지만 돈을 다시 모으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젊을 때 돈을 어떻게 쓰는자에 따라 노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관리한다. 1. 돈이 많든 적든 계획적으로 관리한다. 돈을 잘 쓰는 사람들은 소득이 많든 적든 항상 계획적으로 돈을 관리합니다. 매달 고정 지출과 저축 금액을 정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며 충동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이 돈을 쓰면 나에게 어떤 가치를 줄까? 를 먼저 생각합니다. 무조건 절약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쓰고 불필요한 곳에서 줄인다는 원칙을 가집니다. 이런 습관이 쌓이면 60세가 넘었을 때에도 경제적 스트레스 없이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2. 젊을 때부터 노후를 준비한다.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저축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는 돈을 많이 벌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조금씩 준비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젊을 때부터 연금이나 투자를 준비하고 자신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며 필요없는 지출을 줄이고 미래를 기대합니다. 한 65세 여성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월급이 적어서 돈을 많이 못 모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젊었을 때부터 매달 10만 원씩 저축했더니 지금은 1억 원이 넘게 모였어요. 작은 습관이 쌓이면 나중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돈은 많을 때 모으는 것이 아니다. 조금씩 꾸준히 모으는 것입니다. 3. 돈을 허세로 쓰지 않는다. 돈을 허세로 쓰는 사람들은 젊을 때는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비싼 차, 명품, 불필요한 삽식품을 사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위한 가치 있는 소비를 합니다. 건강, 교육, 여행, 경험 등의 투자.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위한 소비를 합니다. 결국 나중에 누가 더 여유롭게 사는지는 젊었을 때 돈을 어디에 썼느냐로 결정됩니다. 4. 나이가 들어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한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소득을 유지할 방법을 찾습니다. 퇴직 후에도 취미를 살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 자산을 현명하게 투자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사람. 작은 가게를 운영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책을 쓰는 등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일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언제나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자신감과 활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돈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단순히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돈을 현명하게 쓰고 관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자신에게 가치를 주는 곳에 돈을 씁니다. 결국 이러한 습관이 60세 이후에도 여유로운 삶을 살게 해줍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할 소비 습관이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결국 행복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많은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곤 하죠. 20대, 30대에는 주변의 사람들이 넘쳐났지만 60세가 넘어서 보면 남아있는 사람은 손에 꼽힙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활발하게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즐겁게 살고 어떤 사람은 점점 외로워지고 세상과 멀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좋은 인연을 맺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것을 두는 것이다. 즉,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건강이나 재산만큼이나 중요한 삶의 요소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들의 인간관계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친구가 없는 노후.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어요. 한 남자의 이야기. 박재호, 68세. 씨는 젊었을 때 회사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보다 일, 친구보다 승진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의 모임에도 잘 나가지 않았고 퇴근 후에는 늘 피곤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멀리했습니다. 멘팅하면 쉬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다녀야지.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 은퇴를 하고 보니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친했던 동료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었고 가끔 연락하던 친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멀어졌죠.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젊었을 때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겼다면 지금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 그는 후회했지만 이미 사람들과의 관계는 끊어진 후였습니다.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들은 이렇게 인간관계를 유지한다. 1.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더 소중히 여긴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아 보이지만 60세가 넘으면 진짜 친구가 몇 명인지 알게 됩니다.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들은 오래된 친구들과 꾸준히 연락하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적극적으로 어울리며 항상 좋은 인연을 만들려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한 70대 어르신은 매주 한 번씩 친구들과 만나 점심을 먹습니다. 이 나이에 친구들과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최고다라는 말이 들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2. 젊은 세대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들면 젊은 사람들과 대화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임에서 돋보이는 사람들은 젊은 세대와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줄 압니다. 새로운 문화나 기술을 배우려 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뭘 좋아한다?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대화가 달라집니다.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예전 방식만 고집하지 않고 열린 태도를 가집니다. 젊은이들에게 배움을 주면서도 함께 배우려 한다. 젊은이들은 경험을 배우고 싶어 하고 어르신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젊은이들과 소통할 줄 아는 어른은 언제나 주변에 사람이 많고 어디를 가든 환영받습니다. 3.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말은 좋은 관계를 만든다 잘 태우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화할 때 내 이야기만 합니다. 하지만 모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끊지 않는다. 맞장구를 잘 치고 공감해준다. 비판이나 충고보다는 격려와 응원을 한다. 예를 들어 친구가 요즘 건강이 안 좋아 라고 말했을 때 그러게 운동 좀 하지 라고 말하는 사람과 그래? 요즘 어디가 좀 안 좋아? 라고 묻는 사람 중 어느 쪽이 더 대화하고 싶은 상대일까요?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 이것이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4. 원망과 불평 대신 칭찬과 감사를 한다. 60세 이후에도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 불평보다는 칭찬과 감사를 많이 합니다. 오늘 만나서 정말 즐거웠어. 너 덕분에 좋은 시간을 보냈어. 항상 고맙고 내가 있어서 참 좋아.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과 요즘 너무 힘들어. 세상이 왜 이래? 라고 불평하는 사람 중 누가 더 좋은 인연을 맺을까요? 불교에서는 말이 곧 업을 만든다고 합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관계가 쌓이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에게 좋은 말, 따뜻한 말을 더 많이 건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결국 행복하다. 경제적인 여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유지하는 것,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것,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칭찬과 감사의 말을 자주 하는 것, 이 네 가지만 실천해도 60세 이후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멋있는 사람은 태도가 다르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비교를 합니다. 같은 다리인데 왜 저 사람은 더 멋있어 보일까? 왜 저 사람은 어디를 가든 환영받고 나는 그렇지 않을까? 그 차이는 얼굴 주름이나 옷의 가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멋있는 사람들은 태도가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외모도, 분위기도, 인간관계도 결국 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이 보여주는 특별한 태도의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왜 저 사람은 더 멋있어 보일까? 67세 김영수 씨는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사이에서 얘도 돋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민수 씨였습니다. 김영수 씨와 박민수 씨는 같은 67세였습니다. 하지만 둘을 비교해보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김영수 씨는 등이 걷고 말할 때마다 불평이 많았습니다. 박민수 씨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언제나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요즘 힘들어. 허리도 아프고 세상도 엉망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그래도 살다 보니 재미있는 일도 많아. 너는 요즘 어때? 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식사할 때도 몸을 구부리고 조용히 먹기만 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이거 참 맛있다. 너도 한 입 먹어봐 하며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박민수 씨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가진다. 1.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단단하게 걷는다. 멋있는 사람들은 걸음걸이부터 다릅니다. 등을 구부리고 걷는 사람과 허리를 펴고 단단하게 걷는 사람 중 누가 더 멋있어 보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자세를 바르게 하면 마음도 바뀝니다. 어깨를 펴고 허리를 곧게 유지하세요. 걸을 때 시선을 아래가 아니라 정면을 보세요. 천천히 하지만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를 유지하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2. 언제나 미소를 띠고 말한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무뚝뚝하지 말하고 어떤 사람은 밝게 웃으며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일까요? 모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들은 항상 표정이 밝고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웃는 얼굴이 가장 멋진 얼굴이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일부러라도 미소를 지어보라. 미소 하나가 분위기를 바꾼다. 작은 미소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가장 큰 열쇠가 됩니다. 3. 불평 대신 긍정적인 말을 한다. 멋있는 사람들은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래? 몸도 아프고 돈도 부족하고 다 힘들다. 옛날이 더 좋았지. 지금은 재미가 없어.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 부러운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래도 오늘 좋은 날이네. 요즘 날씨가 좋아서 기분도 좋다. 내가 있어서 오늘 모임이 더 즐겁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곧 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기운이 쌓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불평하는 습관을 버리고 긍정적인 말을 늘려보세요. 4.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다. 멋있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압니다. 오늘 만나서 정말 즐거웠어. 고마워. 음식이 참 맛있다. 감사하게 먹어야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참 다행이라. 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이미 부자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불행해집니다. 지금은 당장 오늘 하루에 감사할 일을 한 가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건네보세요. 멋있는 사람은 태도가 다르다. 60세 이후에도 여전히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특별한 옷을 입거나 비싼 차를 타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태도 자체가 다릅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단단하게 걷는다. 언제나 미소를 띠고 말한다. 불평 대신 긍정적인 말을 한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다. 이 네 가지만 실천해도 당신은 모임에서 가장 돋보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인생을 즐길 줄 안다. 60세가 넘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조용히 살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삶이 곧 수행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며 마지막까지 인생을 즐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에도 여전히 환영 넘치고 행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즐기고 있을까요? 오늘은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는지 그 비결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 들면 그냥 쉬어야 하는 줄 알았어요. 72세 진정자 할머니는 한때 인생이 재미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독립했고 남편과 단둘이 조용한 하루를 보내며 TV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나도 다 살았지 뭐. 나이 들면 그냥 조용히 살아야 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활기찬 모습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자야, 우리 다 같이 여행 간다? 인생을 그냥 보내기엔 너무 아깝잖아. 그 말을 듣고 진정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와, 나도 아직 늦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요가도 배우고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인생을 즐기는 것 같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였지. 이제 그녀는 동년배들 중에서 가장 활기 넘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을 즐긴다. 1.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다. 행복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악기를 배운다. 그림을 그려본다. 운동을 시작한다. 책을 읽고 글을 써본다. 새로운 요리를 도전한다. 젊을 때는 일 때문에 바빠서 못해? 라고 했던 것들을 이제야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도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실패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사람들은 늘 젊고 활기차 보입니다. 2. 여행을 떠난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은 젊었을 때나 하는 거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멋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여행을 떠납니다. 가까운 시골 마을을 걸어보기도 하고 바다를 보러 떠나기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짧은 국내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용기를 내어 해외여행도 도전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더 많이 여행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넓게 보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 우리의 마음도 더욱 젊어집니다. 3. 봉사와 나눔을 실천한다. 행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삽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손주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다. 남을 돕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사람을 낳고 행복한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4. 천재를 즐긴다. 60세 이후에도 행복한 사람들은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을 즐깁니다. 오늘 날씨가 좋은데 이 커피 참 맛있다. 친구들과 함께 있으니 참 좋다. 이렇게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낍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행이다 라고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인생을 즐길 줄 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오히려 진짜 삶을 즐길 시간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다. 여행을 떠나 실선을 점검한다. 봉사와 나눔을 실천한다. 천재를 즐기며 소소한 행복을 찾는다. 이 네 가지만 실천해도 당신은 모임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얼마나 즐기고 있을까?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마무리하며 우리는 나이가 들면 인생이 재미없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더 재미있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경제적 여유를 가지며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들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60대, 70대, 80대가 더 행복하고 멋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친구들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변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